자, 일단 중단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확률 분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중단원 평가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는 우리 채영이가 프린트를 갖고 와서 제가 스캔해서 올린 건데 선생님 요 근데 거기는 이제 소단원 평가도 있고 대단원 평가도 있고 중단원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기출도 있어요. 전에 다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뽑아서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신사고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확률 분포고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 보면 뭐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문제를 띄워놓고 좀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방송 보고 있으면 노트북으로 파일을 좀 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좀 내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것들 아셨죠? 그럼 1번 말고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4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가 0부터 4까지 한정되어 있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 근데 fx가 뭐래요? 4분의 1이래요. 그럼 얘들아 이게 웃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0을 넣어도 4분의 1, 1을 넣어도 4분의 1, 2를 넣어도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 무슨 뜻이냐? 확률 변수 0부터 4까지는요. 늘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확률 1 나오죠. 아,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t제곱 4t제곱 플러스 4xt 거기다가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데 얘가 뭘 가졌으면 좋겠대요?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겠죠. 따라서 판별식 써보면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2로 나눠서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개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 지금 조건은요. 실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실근을 가질 조건 찾아서 구하시는 학생들도 있고요. 오히려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왜? 깔끔하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끝나거든.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실근을 안 갖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면 돼요? 부등호가 반대로 가면 되겠죠. 작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x-2, x-는 0보다 작다니까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2 사이가 바로 실근을 안 갖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1, 2, 3, 1부터 2까지만 있을 때 바로 실근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조건들은 다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부터 2까지면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쵸? 맞나요? 제가 뭐 잘못한 데 있나요? 1부터 2까지 맞죠? 아,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자, 근데 나 뭔가 얘들아 식이 뭐 틀렸는데? 내가 답지를 잘못 적은 건가? 이거 답지? 선생님 이거 답지가 없어가지고 이거 답지. 아무튼. 자, 그러면 얘로 따지면은 잠깐만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잘못한 것 같아 얘들아. 나 어디 틀렸는데 빨리 봐줘. x가 크크작작 2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구나. 맞구나. 여기 플러스 1이었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부터네. 근데 이제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체가 다 실근을 안 갖는 조건이야. 여기는 실근이 없을 조건이고 이쪽은 바로 실근을 가질 조건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정확히 전체의 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 학생만 수업 들으세요. 저 그다지 막 그렇게까지 쪼잔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 듣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 한나, 지원이, 한별이, 수지, 민서, 채영, 정진, 민석이, 은하, 진호. 그래도 많이 듣고 있어주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학원에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자, 평균이 5래요. 분산은 2래요. 지금 몇 번이냐면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그냥 까먹었을까 봐. y는 뭐가 된대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그냥 공식만 쓰고 넘어갈게요. 2y 구하라 그러면 2의 ax 플러스 b 구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앞에 거는 그냥 쓰고 원래 평균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라고 했어요. 분산 구하라는 거는 누가 필요 없다? b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요 앞에 거 어떻게? 절대값. 그렇죠. 제곱하고 원래 분산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부터 12번까지에서는 7번부터 12번? 뭐 8번 문제 정도? 8번 문제 봐볼까요? 8번 문제? 8번 문제 정도인데요. 8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항분포 n, p를 따른대요. n, p를 따를 때 확률 변수 평균이 30이고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10이래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자, 평균이라는 건 NP죠. 그래서 얘가 NP고요. 얘는 NPQ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뭘 구해달라면 PX가 9일 때와 PX가 8일 때의 확률을 찾아달래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일단 요 안에 NP가 있기 때문에 3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다시 쓰면 30 곱하기 Q가 10이니까 Q는 뭐가 돼요? 3분의 1이 돼요. 근데 우리 Q라는 것 자체가 1-P니까 P는 정답이 Q라는 거는 그쵸. 1-P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또 3분의 2니까 P가 3분의 2니까 N은 몇이 돼요? 거기다 2분의 3 곱하면 되니까 4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다 찾았어. 이항분포가 몇 컴마 몇을 따른다? 45, 3분의 2를 따른다라고까지 찾았어요. 근데 9일 때랑 8일 때는 그럼 확률을 어떻게 찾냐? 우리가 이항분포를 알려주면 확률 질량 함수로 바꿔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요? 45cx 3분의 2의 x승 3분의 1의 45 마이너스 x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수한 데 없죠? 진짜죠? 자, 그래서 px9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에다 9 넣으라는 거예요. 얘들 이거 숫자가 이렇게 더럽나? 숫자가 이렇게 더러워? 3분의 2의 9승 이거 지울게. 그 다음에 3분의 1의 36승 너무 숫자가 더럽다. 45c 8. 그 다음에 3분의 2의 8승 3분의 1의 37승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하나 날아가서 3분의 2가 하나 남고요. 분모에.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나 날아가서 분자의 3분의 1이 하나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45c9, 45c8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얘가 없어지니까 2분의 1이 되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45c9에다가 45c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너네가 해. 내가 할게. 2분의 1 곱하기.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5, 44. 짜증나. 44. 어차피 쟤랑 없어지긴 할 건데. 42. 맞니? 나 선생님 지금 너무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 34. 나 몰라. 안 해. 이거 그냥 이렇게 해.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냐? 9팩. 45p9. 귀찮다. 8팩 45p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9랑 8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9분의 하나 남고. 자, 45p9라는 건 45부터 몇 가지 곱한 거야? 쭉 해서 9개 한 거고 얘는 8개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맨 끝에 거 하나 남겠네요. 그거 해서 2분의 1 곱하시면 된대요. 답은 1번 나와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문제 선생님이 이거를 해설지를 선생님도 좀 빨리 보고 하려고 했더니 해설지가 없네. 자,
그 다음은 선생님 혹시 너네들 답지 보고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할 만한 거? 11번? 11번 봐볼까 얘들아? 11번? 오늘 꼭 여러분 풀어보세요. 부탁입니다. 꼭 이거 프린트.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표준 편차 제곱을 따른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자, 기억 보시면 p 평균 빼기 표준 편차부터 확률 변수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까지는 2배의 평균부터 확률 변수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까지가 같니?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규분포가 대칭이니까 가운데가 m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표준 편차만큼 뒤로 갔고 그리고 표준 편차만큼 더 앞으로 간 거잖아. 그럼 요것의 넓이는 당연히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간 거에 대한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봐볼게요. 니은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직선 x는 m에서 대해서 대칭이다. 그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은 평균이 m이니까. 따라서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 봐볼게요. 확률 변수 표준 편차 제곱 마이너스 m은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어디 틀린 부분이 있죠? 틀린 부분이 뭐예요? 틀린 부분? 우리가 얘를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표준 편차 제곱으로 나누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리네요. 요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였네요. 얘들아, 근데 내가 진짜 너네들한테 해줄 게 없다. 아니야, 그래도 해줘야지. 그치? 선생님 이렇게 업이 됐냐면 배고파서 그래. 이해해줘. 자,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거 13번부터 15번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건 없고요. 16번이다. 얘들아, 우리 이거 16번 하지 않았었냐? 16번? 얘들아, 좀 댓글로 뭐 좀 해주면 안 돼? 나 벽하고 방송하는 것 같아. 어떤 말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선생님 이렇게 업되셨어요. 선생님 뭐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이라도 해줘도 돼. 자, 16번 봐볼게. 어느 시장에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이거 한 번 했었어요. 이런 문제들 내겠죠. 자, 시장까지 평균 거리는 1740m래. 밥 먹고 오세요. 저거는 좀 빵 터졌다. 밥 먹고 오세요. 자,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는 평균이 어떻게 나왔대? 평균이 1740m래. 밥 먹고 오시는 좀 뻥 터졌다.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뭐 나오냐면 500m를 따른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의 15%래. 자, 그러면 그 거리가 몇 미터 이하? 2000m 이상? 2000m 이상인 고객 중 15%, 이 중 15%랑 또한 2000m보다 작아. 그 고객 중 5%는 뭘 타고 다닌대? 자가용을 타고 다닌대.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일 확률 구해달래. 그러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지. 뭐냐면은 일단 나는 무조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을 먼저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2000 미만인가? 2000 미만 자가용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자가용 탄 사람 중에서 자가용 타면서 2000 미만인 사람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선 자가용 타는 사람들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할까? 얘 15%라며. 2000 이상 고객 중 15%라며. 그치?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해볼게. 자, 2000 이상인 사람부터 구해볼게. 2000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돼? 500분의. 표준화 시키면 500분의. 2000에서 1740을 빼면 뭐 나오지? 260인가? 260 나와. 그치?
26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0분의 2600이니까 2.6이 나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2.6보다 크거나 이쪽은 이제 거리가 200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니지. 거리가 2000 이상인 사람들만 나온 거야. 거리가 2000인 이상. 알았지?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표준화 시켜볼게. Z가 500분의 이 똑같이 빼니까 뭐 나와? 260 나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Z가 얘도 2.6 아니야? 2.6? 2.6보다 작거나 같은 사람이래. 2000 미만인 사람은. 그치? 그러면 문제가 뭘 구해달라는 거야? 어허. 자, 머리가 안 돈다 얘들아. 머리가 안 돌아요. 나 얘들아 진짜 머리가 안 돌아. 잠깐만. 물 좀 한 잔만 먹고 올게. 머리가 멍하다. 선생님 진짜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주말 6시간 수업은 빡센 것 같아 너무. 진짜로 선생님들 밥도 못 먹고 다들 지금 미친 듯이 수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깝네요. 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이거 뭐 하나 잘못 구했나 보다. 그치? 이거를 표준화 시킨 게 뭔가 이상한데 표준화 시킨 거? 1000분의 2.6 아니야? 2.6? 근데 문제에서 2.6을 안 나왔잖아. 그치? 자, 1740이라 그랬으니까 500분의 2000 빼기 1740이 뭐예요? 얘들아? 1740을 빼면 뭐 나와? 1740 빼면 260 아닙니까? 260? 260을 500으로 나누면 뭐예요? 이게 틀렸구나 얘들아. 이게 2.6이 아니지. 얘를 다시 구하면 어쩐지 이거 다시 구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1000분의 물론 얘는 왜 2를 안 곱했지 얘들아? 얘가 520 나오네. 그래서 5점이 나오네. 5.2. 5.2보다 클 때네요. 5.2보다 클 때. 5.2 이만큼이 2000 이상인 거고 그럼 얘는 반대 아니에요? 반대? 반대가 되면 뭐 나와? 5.2까지가 몇이래? 5.2가 0.2라고 그랬으니까 요만큼은 0.3이 돼. 그리고 그럼 시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인 학생들은 이만큼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할게. 미안. 다시 처음부터 해줄게. 평균이 1740이고 표준 편차가 500을 따르는 게 있었어. 근데 시장부터 집까지 거리가 2000 이상일 때와 시장부터 집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일 때로 두 개로 나눠져. 근데 시장이 이 문제가 지금 자가용을 타면서 2000 미만인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가용 타는 사람부터 구해야 돼. 그럼 자가용 타는 사람을 구해보려면 우선 시장부터 집까지 거리가 2000인 사람이 전체의 몇 %고 시장부터 집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몇 명인지부터 구해야 돼. 확률을.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거 표준화 시킨 거지. 1000분의 520이 나와서 5.2가 나와. 그 말 뜻은 Z가 5.2보다 클 때의 확률이 바로 뭐야? 집부터 시장까지가 2000m 이상인 거야. 그랬더니 0.3 나온대. 그리고 얘 표준화 시키면 집부터 시장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인 사람은 몇 명이야? 5.2 미만인데 그게 0.7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만한 시장에 온 사람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봤더니 그중 30%는 2000m 이상인 거고 그중 70%는 2000 미만인 거야.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가용을 타야 된댔잖아. 따라서 0.3 뭐야?
2000 이상인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자가용 타고 와? 바로 15%가 바로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거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000 미만인 사람 중에서는 몇 퍼센트? 5%, 100분의 5%가 바로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였어? 2000 미만이었던 거야. 따라서 0.7 곱하기 100분의 5를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볼까? 100, 100, 100 날라가고 5, 3, 5, 1 되네. 그럼 0.9 더하기 1.7이니까 1.6분의 0.7이 되나? 그래서 16분의 7, 답은 2번이 되겠네. 배고파. 그 다음에 아까 사놓은 과자 좀 먹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서다평에서는 뭐, 요거 18번 문제. 18번 문제 얘들아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알지? 18번. 18번 좀 잘 봐도. 이거 18번이 뭐랑 제일 많이 연관돼서 나오냐면 뭐 동전 앞면 나오면 앞으로 2칸 움직이고 뭐 동전 뒷면 나오면 뭐 어디 뒤로 몇 칸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결론적으로 어디 가 있다.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18번 봐볼게. 서로 다른 1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1개를 던져서 50원짜리 1개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기로 했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나왔는지를 다 찾아야 돼.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냐면 내가 다 앞면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안 받겠지. 빵원이 될 수도 있겠지. 이거 표까지만 그리고 너네가 해. 그 다음 50원짜리 하나 나와서 50원 탈 수도 있고 100원 탈 수도 있고 150원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원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50원 다 탈 수도 있어. 자, 이제 확률만 잘 찾으면 되는 거지. 확률은 어떻게 돼? 다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지. 50원이 되려면 100원짜리 2개는 다 앞면이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동전은 무조건 50원짜리는 어떻게 돼야 돼? 앞면,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똑같이 8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쭉 찾으시면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요 100원짜리 조심해야 돼. 왜 100원짜리 조심하냐면 아주 중요하게 100원짜리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 100원짜리 모양도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오래된 100원과 새로운 100원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오래된 100원을 받는 경우와 새로운 100원을 받는 경우가 다른 경우로 가기 때문인 거야. 알았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냐면 50원은 앞면 나오고 오래된 건 뒷면, 새로운 건 앞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난 옛날 된 걸 받은 거지. 옛날 100원. 근데 이거 말고도 거꾸로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번에 새로운 거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22번, 23번, 23번? 23번 좀 잘 봐두면 될 것 같아. 23번. 왜 23번이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이거 가장 낮은 점수 받는 거 있지. 제일 꼴찌 점수가 뭘 받아야 되는지 이거 잘 봐두세요. 자, 해볼게요. 그냥 오늘 화면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머릿속에 이거 이렇게 했었지. 그냥 너는 왜냐면 확통을 신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사실 좀 걱정은 되거든. 자, 23번 봐볼게. 4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어떤 회사에서 입사 시험에 2,500명이 지원했대. 엄청 많이 지원했네. 응시자 점수의 평균은 140이래. 그리고 표준 편차는 30이래. 그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1등급을 문 닫고 들어오시듯이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400명을 뽑는 거니까 내가 딱 400등으로 문 닫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 내 점수를 A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합격하려면 내가 받은 A점보다는 무조건 높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볼게. 표준화 시키면 P, Z는 30분의 100, A-140이 돼.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지 되냐라는 거야. 근데 400명 뽑는 데서 2,500명이 지원했으니까 2,500명 중 400등. 즉, 몇이냐?
4 곱하면 100분의 16이니까 0.16.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가 다 2,500명이라고 하면 0.16 안에 들어야지만이 나는 뽑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0.16%만 뽑아주는 거지. 따라서 얘가 뭐 될 때 찾으면 돼? 0.16 됐을 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네모라고 둘게.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모보다 클 확률이 1.6이니까 자, 표에서 줬나? 1.0이 0.34래. 여기가 0.34야 0.16 더해서 0.5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30분에 A-140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140은 30이니까 정답은 몇이 된다? 17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70점을 딱 맞아야지만이 문을 닫고 들어오는 거지. 아셨죠? 요거 최저 점수라든가 이거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익혀두세요. 그 다음 24번 볼게. 24번 중요하다. 방금 아까 말했던 거다. 24번. 학교 시험이면 24번도 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홀수면 자, 예를 들면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할게. 그래서 A 곱하기 B가 뭐이면 홀수이면 어떻게 한대?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인대. 그리고 짝수이면 왼쪽으로 움직인대. 왼쪽으로 몇 칸? 1칸 움직인대. 그럼 결국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얘들아.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이 시행을 48번 반복한다. 이거 딱 봐도 뭐 이항분포 딱 각 나오죠. 48번. 그랬을 때 좌표가 마이너스 4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들아 이걸 누구를 기준 잡아야 돼. 무조건 기준 잡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얘를 x라고 할게. 확률 변수. 그럼 얘는 몇 번이야? 얘는 총 48 마이너스 x가 돼. 10번 나오면 얘는 38번 나왔겠지. 그치?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가 홀수 나올 확률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확률부터 구할게. 자, 우리가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홀수가 되려면 홀홀밖에 없어. 홀홀. 그치? 왜냐면 짝수가 무조건 있으면 다 짝수가 되니까. 그럼 홀홀이 되려면 짝, 짝, 홀, 홀, 짝, 홀, 홀, 짝. 총 4가지 경우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는 48,4분의 1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아셨어요? 요거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 좌표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사로 가야겠죠. 그러면 얘가 x번 나왔다 치면 3x고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x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다? 마이너스 4가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x 마이너스 48은 4니까 마이너스 4 4x는 뭐? 44. 따라서 x가 뭐? 11번. 그 말 뜻은 홀수가 무조건 11번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두 수 곱해서 홀수가. 그럼 나머지는 37번만 나와주면 돼. 그때 문제가 뭘 구해달래? 마이너스 4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최소한 얘들아 얘가 11번 나오고 얘가 37번 나왔을 때가 딱 결론적으로 마사에 가 있는 거거든. 근데 마사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0이면 여기 도착한 게 홀수 11번 짝수가 나온 게 37번인데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이 나와줘야 돼? 홀수가 더 많이 나와줘야 돼. 그 말 뜻은 뭐냐? px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만약에 거꾸로 가봐. 얘가 12번 나오고 얘가 36번 나와봐. 그러면 마사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거야. 3칸만큼 더. 그러니까 마사보다는 더 크겠지. 그럼 게임 끝났지. 시작하자. 자, 얘 정규분포로 고칠게. 어떻게 돼? 12,4분의 3 곱하면 3의 제곱돼. 따라서 p 표준화는 3분의 1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이게 숫자가 들어? 그래서 분수로 줬구나. 확률 분수 표를. 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쪽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0.5에다가 0.1293 더하면 되니까 0.6293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처음 봐. 확률 분포표가 그 옆에 표가 분수로 나온 거 처음 본다. 이런 것들을 또 신선하게 낼 수도 있겠죠.
아셨죠? 자, 그다음 밑에 중단원 평가 통계적 추정 가볼게요. 자, 통계적 추정에서는 너네 설마 이제 그거 모르는 거 아니겠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해야 하는지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들아, 전수조사랑 표본조사의 차이점은 뭐야?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모든 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것들이야. 근데 표본조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골라서만 해주는 걸 바로 우리가 표본조사라 그래. 자, 그럼 1번 봐볼게. 전수조사가 적합한 걸 찾아달래. 그럼 기억, 과자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 조사. 얘들아, 과자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야. 과자가. 얼마나 많겠어. 과자가 뭐 500원에 팔리는 과자인지 아니면 어디서 팔리는 건지 외국 과자인지 한국 과자인지 기준이 없단 말이야. 자, 니은 A반 학생들의 가족수 A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A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수조사 하면 되고. 디귿은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했어. 총이란 말을 했지. 주택. 주택을 총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뭐 전수조사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 다 한다고 했잖아. 총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너네들 또 해볼 만한 거? 뭐 추출이지. 추출. 아, 근데 그걸 떠나서 7번 봐봐, 얘들아. 7번.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도 진짜 오랜만에 확통 보거든. 너네들은 잘 살고 있니, 얘들아? 나는 너네들은 나를 화면상으로 보겠지만 나는 너네들을 못 보니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자, 7번 보면 n, 표준 편차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n1과 n2의 표본의 크기를 뽑았대. 그러면 우리 추출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원래 모평균이라고 하지.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이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서 뽑은 걸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늘 같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같다라기보다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같다는 아니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 표본을 수억 개, 수만 개, 그리고 수무한 개를 뽑으면 결론적으로 평균은 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 표준 편차 분산은 달라져. 왜냐면 추출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진단 말이야. 왜? 루트 n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7번 문제 보면 F와 G에 대한 걸 나타내 달라고 했거든.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m, 표준 편차 제곱을 따르는 데서 n1을 추출할 거고 n2를 추출할 건데 누가 더 크냐면 n1이 더 크대. 자, n1이 크든 n2가 크든 평균은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가운데가 똑같네. 하지만 평균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값이 4번하고 5번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일단 가운데 값은 뭐가 나와야 돼? 평균 m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왜냐면은 우리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좁냐 펑퍼짐하냐 요거였단 말이야. 혹시 기억나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했죠? 우리 뾰족해진다 그랬어. 뾰족.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근데 지금 추출해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m, 그 다음에 루트 n1분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그리고 얘는 m, 루트 n2분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근데 n1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수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얘보다는 더 작아. 얘가 더 크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더 작다라는 건 오히려 G가 더 어때야겠어? 뾰족해야겠지. 맞나? 얘가 더 크니까 오히려 더 펑퍼짐해야겠지. 그러면 G가 더 펑퍼짐해야 되니까 G가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낮게 내려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G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거는 G고 요 밖에 거 기준을 fx라고 잡았으면 이렇게 답된 걸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구간. 우리 실내 구간 오랜만에 들어보지. 너네도 확통 내 생각에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실내 구간은 공식이 뭐였지? 표본 평균 마이너스 신뢰도. 신뢰도를 K라고 할게.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분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야 얘들아. 그리고 가운데 뭐 쓰는 칸이야? 모 평균 쓰는 칸이고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요 모 평균을 통해서 표본 평균을 추정할 때는 어떻다? 같다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이만큼이 엄마 평균이면 이만큼 안에서 요만큼 평균되고 요만큼 평균되고 요만큼 평균되고 요만큼 평균되고 이걸 수억 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같아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만큼 표본 평균, 요만큼 평균, 요만큼 평균 이렇게 극소량의 평균 갖다가는 표본 평균 갖다가는 모 평균이 이만할 거야라고 추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 평균을 할 때는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고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K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바로 K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도죠. 95%냐? 이제 99%냐? 말하랬지. 근데 내가 말했지. 절대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근데 이 문제가 여기 책이 좀 양아치야. 왜 양아치냐면 이 프린트가 좀 양아치인 게 어디에 봐도요. 퍼센트에 대한 값을 안 알려줬어. 95%가 뭐고 99%가 뭐다라는 거.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이러면 양아치 소리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96%를 2라고 계산하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다 알려줘야 돼요. 모든 문제에서. 아셨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학교 시험은 무조건 알려줄 거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면 할 말은 없어요. 야, 외워라. 외운 걸로 써.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셨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11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뢰 구간 길이. 신뢰 구간 길이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 갖다가 생각보다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문제 막 읽고 예를 들면 문제에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 그때 뭐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지금 이 프린트에는 없어. 인프린트에는 없는데 그렇게 나오면 진짜로 앞에 거 소수점 1점 얼마 얘 1점 얼마 그래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에 거 빼서 신뢰 구간 길이 갖다가 먼저 표준 편차 구하거나 혹은 루트 n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거꾸로 넣어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신뢰 구간 길이는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신뢰 구간 길이가 2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잖아. 이제 저 신뢰도와 표본 추출한 거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신뢰 구간 길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16번 문제였거든요. 프린트 있으신 분들은 98쪽이래. 그냥 16번 문제인데 자, 한번 봐볼게. 기억. 신뢰도를 낮추면서 얘를 낮추면서 1번 K를 낮추면서 너네도 같이 보세요. K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래요. 자, 얘는 즉각적인 반응을 미쳐요. 얘도 즉각적인 반응을 미쳐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즉각적인 반응을 미친다는 건 커지고 싶으면 커지면 돼요. 작아지고 싶으면 작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즉각적이에요. 작아지면 작아지고 커지면 커져요. 근데 루트 n은 반대죠.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면 커져요. 그래서 K는 작아지면서 N은 커졌기 때문에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작아질 거고 얘는 커진다고 했으니까 더 작아질 거예요. 따라서 신뢰 구간 길이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표본 표준 편차가 같다고 하면. 아셨죠? 자, 그래서 길이가 짧아진다. 기억은 맞겠죠. 그쵸? 근데 근데 이거 16번은 하긴 이거는 좀 애들이 낚일만도 하겠다. 우리 이거 했을 때 이거 좀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요.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써줬어.
그러면 얘는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K가 줄어들고 N이 커진다고 한들 표준 편차가 겁나 커져버리면 길이 겁나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걸 해석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근데 16번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라고 돼 있어요.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M, 표준 편차 제곱이어서 표준 편차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니은 봐볼게요. 니은 이건 맞죠? 니은 보면 신뢰도를 높이면서 자 K를 높여요. 그럼 즉각적인 반응으로 길이는 길어질 거예요. 근데 표본의 크기도 길게 한대요. 표본의 크기도 크게 한대요. 그럼 이거는 랜덤이에요. 얘가 일정하잖아요. 얘가 얘랑 얼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디귿 봐볼게요. 디귿 보면 신뢰도가 일정할 때, 자 K는 일정하대요. K는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전체 값은 커지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길어진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낚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신뢰 구간 길이에 대한 성질 중 옳은 거 찾으시오라고만 나오면 지금 표준 편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16번처럼 정규분포를 따를 때 아니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렇게만 나오면 아, 표준 편차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16번은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이거 나왔던 문제 어디 있지 않나요? 혹시 프린트 있는 학생들은 뭐 없나? 이거 뭐 어디 그런 말이 있는 거 있는데 없네. 대단한 평가 있나? 없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이거 바로 파일 다 올려줄게. 대단한 평가까지 전부 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시간 잡아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확통을 일단 지금 수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확통을 다음 주에 좀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청원고도 있고 정의어도 있고 다 있는데 상관없어. 얘네들이 다 다행히도 다 신사고예요. 확통이.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니까 부탁인데 이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잡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서 끝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수투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다 풀어오세요. 8회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8회. 아셨죠? 오늘 수업 너무 수고했고 선생님이 초반에 좀 어지러워가지고 머리가 띵했었어. 안녕. 다음 주에 봐.